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 이어 19회째이며 사마천 사기입니다. 그러나 대부종이 말렸다. 오나라 태제 백비는 욕심이 많은 자이므로 뇌물을 바치면서 좋은 말로 아부하게 되면 아마 힘을 써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구철은 다시 대부종을 몰래 오나라로 보내 미녀와 재물을 백비에게 바쳤다. 그러자 백비가 부차를 만나게 해주었다. 대부종은 부차에게 구천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월나라의 보물들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구천은 자기 처자를 죽이고 보물을 모두 불살라 버린 다음 절차적으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왕의 군사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백비도 옆에서 거들었다. 전에 월왕은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부차가 그 말에 따르려 할 때 오자수가 강력히 반대하였다. 지금 구천을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구천은 고난을 견디고 노력하는 인물이며 그 밑에는 대부종이나 법녀와 같은 뛰어난 신하가 있습니다. 살려준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차는 오자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포위망을 풀고 군사를 철수시켰다. 구천은 이렇게 하여 살아났지만 크게 낙담하였다. 아, 나도 이제 끝장이구나. 그러나 대부종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나라 통왕과 주나라 문왕도 한때 유폐된 적이 있었고 진나라 문공과 제나라 황공도 고통스러운 망명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왕자가 되고 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겪으시는 고통도 장차 크게 성공하기 위한 시련입니다. 구천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하여 언제나 곁에 쓸개를 걸어두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쓸개의 쓴맛을 맛보면서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지 않았지? 라고 스스로 물으며 복수를 다짐하고 다짐하였다. 구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밭에 나가 일했고 그의 처도 스스로 물레를 돌리며 옷감을 잤다. 생활도 백성이나 다름없이 했고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수수한 옷만 입었다. 그리고 유능한 신하에게는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받았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정중히 대우하였다. 한편 구천은 모든 국정을 법녀에게 맡기고자 했다. 그러나 법녀가 사양하였다. 군사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혹시 나을지 모르나 국가를 운영하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는 일은 대부종이 책임자입니다. 그리하여 국정은 대부종이 맡게 되었고 법녀는 인질로 오나라에 가 있다가 3년 만에 귀국하였다. 이렇듯 구천이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말하자 대부 봉동이 아뢰었다. 개멸 상태에 빠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일어서고 더구나 군대마저 강해진 것을 오나라가 알면 반드시 경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는 자기 몸을 감추는 법입니다. 지금 오나라는 초나라와 월나라의 원한을 찾으며 이제 제나라와 진나라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나라의 명성은 천하에 휘날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참다운 명성이 아닙니다. 패자다운 덕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탐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새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오나라에 대한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나라는 무조건 영토 확장에 나서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초진의 새나라가 오나라와 싸우게 만든 후 오나라가 지칠 때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5월 동주. 한편 오왕부차는 월나라의 황복을 받은 지 5년 후에 군대를 일으켜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자 오자수가 이를 반대했다. 지금 구천은 밥을 먹을 때마다 쓸개를 맛보면서 오직 보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으며 소박한 생활을 하여 백성과 고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천이 살아있는 한 오나라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제나라는 기껏해야 팔에 생긴 부스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월나라를 쳐부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깊이 살피옵소서. 그러나 부차는 오자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나라를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가 게다가 추나라와 노나라를 멸망시키고 귀국하였다.
그리고는 곧 오자서를 불러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오자서는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 못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차는 크게 화를 내고 오자서를 멀리하게 됐다. 그 뒤 4년이 지나 부차는 다시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이때 구차는 자진하여 부하를 이끌고 오나라를 돕는 한편 많은 보물을 뇌물로 바쳤다. 또한 월나라의 미녀 서시를 부차에게 바쳐 기쁘게 했다. 서시는 원래 월나라의 가난한 나문꾼의 딸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빼어난 용모를 갖추고 있었다. 서시의 미모는 널리 소문이 퍼져 오나라 왕 부차에게 미녀를 바쳐 미인계를 쓰고자 했던 법류가 그녀를 한번 보고 즉시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서시는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내졌는데 부차는 첫눈에 서시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그 후 부차는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하게 했고 특히 그녀가 뱃노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우나 공사를 벌였으며 이는 오나라의 국력을 낭비시키고 높은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시는 오나라 왕 부차의 넋을 빼앗아 부차는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면 사치와 한락의 세월을 보냈고 이 틈에 월나라는 무섭게 복수의 길을 걷고 있었다. 오자서 총무직엄으로 자결하다. 오나라 왕 부차는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의 명예욕과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며 중원의 여러 나라를 공격하는 데 바빴다. 부차의 제나라 공격 계획은 또다시 오자서의 반대에 부딪혔다. 제나라는 점령이 본들 자갈밭과 같아 쓸모가 없습니다. 제나라보다 월나라 치는 일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부차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오자서를 사신으로 삼아 제나라에 다녀오도록 명령했다. 오자서는 제나라에 갈 때 아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 아들에게 이제 오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너는 여기 난가라 하고는 제나라의 포시에게 아들을 맡기고 왔다. 이것을 계기로 그간에 오자서와 사사건건 다투었던 백비가 오자서를 비방하였다. 오자서는 고집이 세고 사나우며 인정이 없고 시기심이 강하니 그가 품고 있는 원앙이 큰 화근이 일으킬까 근심스럽습니다. 예전에 왕께서 제나라를 공격하시려고 할 때 오자서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왕께서는 결국 제나라를 공격하여 큰 공을 이루었습니다. 오자서는 자신의 계책이 서이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 또 제나라를 공격하시려고 하는데 오자서가 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강력히 관하여 왕께서 하시려는 일을 저지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단지 오나라가 실패하여 자기의 계책이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왕께서 친히 출정하시고 온 나라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제나라를 공격하시려고 하는데 오자서는 오히려 간언이 채택되지 않았다 하여 사직하고 병을 핑계로 삼아 출정하지 않으려 하니 왕께서는 이에 대한 방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부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않아도 역시 과인이 의심하고 있어서 하고 즉시 사자를 시켜 총루지검이라는 칼을 주며 이것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고 명령했다. 오자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아 간신백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끌을 왕은 도리어 나를 추살하는구나. 내가 그의 아버지를 패자로 만들었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여러 공자들이 왕위를 다투고 있을 때 내가 죽음으로써 선왕과 그 점을 다투었으니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에게 오나라를 나누어 주려고 하였을 때 나는 감히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첨하는 간신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탄했다. 그리고는 그의 문객에게 나의 모의에 반드시 가래나무를 심어 관제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내 누나를 뽑아내어 오나라 동문 위에 걸어두어 월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부차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내어 오자서의 시체를 가죽자루에 싸서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 후 오나라 사람들은 오자서를 가엾이 여겨 강기석에 사당을 세우고 서산이라 불렀다. 오자서가 죽은 해에 제나라에서는 대신이 왕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부차는 이를 핑계로 삼아 제나라를 공격해서나 피하고 철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패자의 기쁨도 한순간이었다. 황제에서 회맹하며 위험을 과시하고 있던 바로 그때
월나라 구천은 텅 빈 오나라 수도를 급습하고 있었다. 구천으로서는 10여 년을 준비해 벼르고 벼르던 복수전이었다. 월나라는 부차가 주력 부대를 이끌고 북쪽의 황지로 해명하러 간 틈을 노려 공정부대 2,000명, 정예병 4만 명, 장교 6,000명, 그리고 군속 1,000명 등 5만 명의 잘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오나라를 기습했다. 이때 오나라에서는 장정은 모두 부차를 따라가 거의 노약자밖에 없었다. 부천의 군사는 손쉽게 오나라를 격파하고 태자를 잡아서 죽였다. 그러나 제후와 해명하는 자리에서 월나라 침입에 급보를 받은 부차는 그 사실을 급히에 붙이고 만일 누설한 자는 진영시킨다는 엄명을 내렸다. 오나라가 수도가 유린당하고 태자가 잡혀 죽었다는 일을 제후들이 알게 되면 패자로서의 채통이 서지 않기 때문이었다. 부차는 해명이 끝나자 즉시 월나라에 사신을 보내 휴전을 지었다. 구천은 법녀에게 의논했다. 아무래도 받아들인 것이 좋겠습니다. 저들의 정예부대와 맞붙게 되면 성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구천은 휴전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로부터 4년 후 월나라는 드디어 총공령령을 내려 다시 오나라에 쳐들어갔다. 휴전 후에도 월나라는 계속 군대를 강화시켜 왔으나 오나라는 잦은 전쟁으로 국력이 고갈됐고 병력 손실 또한 엄청났다. 그러나 결차적으로 지향하던 오나라도 마침내 힘이 소진되어 부차는 고소지방의 산으로 피신한 채 대부 공손룡을 보내 항구하였다. 공손룡은 패자로서의 예로서 우섯을 벗고 부천에게 무릎을 꿇었다. 부천은 신하로서 항구합니다. 부차는 전에 회계산에서 대왕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신하 부차는 대왕의 어떠한 조치도 달갑게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회계산 때 일을 생각하시어 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이 항국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법녀가 나섰다. 지금까지 대왕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오고선 오직 부차에게 보복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22년에 걸쳐 그 쓰라림을 맛보며 이룬 성과를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회계산에서는 하늘의 중계를 오나라가 놓쳤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월나라에게 오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오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부차를 죽여야 합니다. 구천이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항복까지 한다는데 구태여 죽일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법녀가 갑자기 큰 목을 올렸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들어왔다. 법녀가 오나라 사신에게 명령했다. 대왕께서는 이미 내게 군정 대권을 교부하셨다. 사자는 당장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으리라. 공손홍은 울면서 돌아갔다. 그 후 구천은 부차에게 사자를 보냈다. 섬에 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백호의 땅을 주겠다. 이에 부차는 내 이미 늙은 몸 어찌 부차에게 목숨을 구하리오 하면서 자살했다. 죽을 때 부차는 오자설을 볼 면목이었구나 라며 얼굴을 헝겊으로 덮었다. 구천은 부차의 장사를 지내준 뒤 태조백비는 자기 군적에 불청하였으며 외부에서 많은 뇌물을 받고 자기와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주살하였다. 구천은 오나라를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회수를 건너 서주에서 제후들과 해명하였다. 주왕실에서는 그에게 패자의 칭호를 주었으며 그리하여 월나라는 오나라를 대신하여 줄시대 최고의 패자가 된 것이다. 고통은 함께 할 수 있으나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없다. 법녀는 구천을 도와 22년 만에 마침내 와신상담의 속적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그 후 구천은 법녀에게 상장군이라는 최고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법녀는 벼슬을 사용했다. 이미 목적을 달성한 군주 곁에 오래 있는 것은 위험하다. 구천은 고생을 함께 나눌 수는 있어도 편안함을 함께 나누지는 못할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법녀는 구천에게 편지를 올렸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